안녕하세요. 철학의 나침반입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조금은 길어진 오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맞이하고 계시나요? 우리 인생의 시계바늘도 어느덧 뜨거웠던 정오를 지나 조금은 느긋하지만 어쩐지 쓸쓸함도 묻어나는 오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앞만 보고 달려왔던 청춘의 엔진은 예전 같지 않고 가족과 사회를 위해 묵묵히 버텨왔던 책임감이라는 돛도 거친 비바람에 많이 낡아버린 것만 같죠. 문득 멈춰 서서 숨을 고르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사방이 안개 자욱한 망망대의 한가운데인 것 같은 기분.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주었던 세상의 기준이나 타인의 기대라는 지도는 더 이상 소용없는 것 같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하는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마음속 깊은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아주 오래된 지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수천 년 전, 우리보다 먼저 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넜던 현인들이 남긴 지혜의 기록, 바로 철학이라는 지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마주 앉아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는 마음으로 이 지도 속 보석 같은 문장들을 하나씩 꺼내어 볼까 합니다. 지도를 펼치면 가장 먼저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할아버지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그 유명한 한마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나이가 들수록 참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름으로 살아왔나요? 누군가의 배우자로, 부모로, 혹은 직장인으로. 그렇게 세상이 부여한 역할극에 충실하느라 정작 무대 뒤편에 서 있는 진짜 나의 얼굴은 잊고 살았던 건 아닐까요? 아이들이 품을 떠나고 직장에서의 위치가 예전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 덩그러니 남겨진 낯선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를 꾸짖는 게 아닙니다. 이제라도 외부의 소란스러운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조용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라는 따뜻한 권유입니다. 내가 진짜 좋아했던 건 뭐였는지, 언제 가장 나답게 웃었는지, 아주 사소한 것부터 나 자신과 대화를 시작해보라는 신호인 거죠.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 대신 내 영혼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찾는 여정이 마냥 평화롭지만은 않을 겁니다. 나이 들미 주는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으니까요. 노쇠해 가는 부모님 걱정, 아직 제 몫을 못하는 것 같은 자식 걱정, 예전 같지 않은 건강까지. 수많은 걱정이 폭풍우처럼 몰아쳐 마음의 배가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일기장을 펼쳐보면 좋습니다. 그는 전쟁터의 막사에서도 밤마다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다. 외부의 일들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당신의 판단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다.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건 사실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큰일 났다. 이제 끝장이다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우리 내면의 불안한 목소리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죠. 거친 파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그 파도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키를 단단히 잡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담대함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철학이 주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불안한 마음과 더불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다는 걸 실감하게 되죠. 지나온 세월에 대한 아쉬움과 남은 시간에 대한 조바심이 교차하기도 하고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올 때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뼈아픈 조언을 건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우리는 늘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오늘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느라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남은 시간을 세는 시기가 아니라 깊어진 시간을 사는 시기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한 번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는 시간. 길가에 핀 꽃 한 송이의 경이로움을 느끼는 시간. 그런 충만한 현재들이 모여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낸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렇게 현재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젊은 시절의 목표가 성공이었다면 인생의 오후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의미입니다. 역할이 축소되면서 이제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건가? 라는 공허함이 들 때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 박사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은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다. 그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만 하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이막을 열어갈 나만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는 화분 속의 생명,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다리는 누군가.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작지만 소중한 의미들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래된 지도 속에서 소중한 지혜의 좌표들을 발견했습니다. 나 자신을 알고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며 삶의 의미를 찾으라는 조언들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나침반과 지도가 있어도 선장이 직접 키를 잡고 노를 젓지 않으면 배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혜는 힘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실천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곧 우리 자신이다. 따라서 탁월함이란 어쩌다 한번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습관이다. 50이 넘어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게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반복된 행동이 만들어내는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내쉬며 감사하다고 말해보는 습관.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며 나에게 미소 지어주는 습관 같은 것들이요. 이런 작은 조각들이 모여 더 단단해진 오늘의 나를 만듭니다. 긴 이야기 끝에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인생의 오후, 망망대해 위에 선 당신의 기분은 좀 어떠신가요? 여전히 밤바다는 어둡고 파도는 거칠겠지만 이제 당신은 두렵지 않을 겁니다. 당신 손에는 오랜 지혜가 담긴 고장나지 않는 철학의 나침반이 들려 있으니까요. 괴테의 말처럼 자신을 믿는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지혜롭고 강인한 선장입니다. 이제 당신 안의 나침반을 믿고 다시 한번 힘차게 삶의 노를 저어보세요. 저 멀리 수평선 너머 당신의 두 번째 황금길을 알리는 희망의 별빛이 이미 반짝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이 별처럼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철학의 나침반 올림.